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마음 연인 순두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순두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요즘 붕어 형님 방송을 보고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니 예전부터 그랬지만 제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 28, 이제 2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폭을 심하게 당해서 결국 고2 때 학교 폭력을 버티지 못하고 고등학교 자퇴를 하였습니다. 22살 때 검정고시를 땄고요. 이 학폭 후유증 때문에 우울증, 강박증까지 생기게 돼서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은 10대뿐만 아니라 20대 성인 넘어서도 왕따는 있더라고요. 일을 못하면 갈구고 따돌리고 제가 좀 부족해서 알바할 때도 느리다고 금두다고 많이 따돌리고 고깃집, 감자탕집, 국밥집, 보안경비, 물리센터 이외에 여러가지 일을 해봤지만 좋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나를 따돌린 사람들 탓을 해봤지만 결국 생각해보니까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내가 일을 못한 탓, 느리게 한 탓, 사회성도 없어서 사람들하고도 잘 못 어울립니다. 학폭 때문인지 사회생활 때문인지 원래 있던 강박관념은 강박증으로 이어져 일상생활 하기 힘들 정도의 강박증이 있습니다. 확인 강박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자취 중입니다. 부모님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잘 살아야 하는데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다녀봐도 집중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병원에서는 ADHD라고 하는데 일할 때도 집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붕어 형,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앞으로 잘 살기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는 살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아이고, 그 병원에서 ADHD 말고 뭐 다른 증상은 얘기 안 하던가요?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거죠. 참. 우울증, 강박증.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뭔가 이제 일해보려고 이것저것 뛰어든 것 같은데, 그거 할 때마다 번번이 안 좋게 끝나고 실패해서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평소에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뭐, 얼굴 실제로 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약간 평소에 약간 주눅 들어 있다거나, 뭐, 자세 같은 걸 보더라도 뭔가 꾸부정하거나, 뭔가 힘이 없어 보인다거나, 사람 얼굴 똑바로 보지 못한다. 그런 모습이 약간 눈에 좀 보일 것 같아요. 자세도 꾸부정하고, 허리도 약간 좀 굽어 있고, 걷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인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따돌리고 하는 경우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남자 세계에서는 약간 좀 만만해 보여가지고 좀 말하는 게 좀 어설프다거나 뭔가 행동하는 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거나 하면 이게 좀 약점이 되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 보안경비 일도 했다고 했는데 보안경비 일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안경비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하고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하... 21살 때 그만두고 2개월밖에 못했다고요? 본인이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일하면서? 욕 많이 먹어서? 아니면 교대 근무 좀 힘들어서? 아, 본인이 혹시 실수한 거 기억나요? 뭐 실수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일할 때 실수했던 거를 뭐 있는지 기억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거를 그냥 별로 안 좋은 기억이라서 별로 떠올리기 싫어가지고. 아,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뭐 좀 어려운 일을 했다기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건데, 어, 이 ADHD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거를. 님한테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잘 살기는 아니라 평범하게 살려고 하면 일단 평범한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 가려면 일단 바로 취업은 하면 안 돼요. 일단 본인이 뭔가 자존감이나 멘탈적인 부분을 회복시키고 나서 가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다른 데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이 어느 정도 마인드를 좀 새롭게 다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면 어디는 안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얼마 못하고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가족들은 내가 이런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마음 아파한다고요? 혹시 형제가 있습니까? 본인 말고도? 외동이라고요? 아, 외동이구나. 혹시 뭐 남 밑에서 뭐 일 배울 생각은 안 해요? 일 배우기도 힘들겠다. 진짜.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본인의 문제점을 좀 냉정하게 보고 여기서부터 좀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뭔가 좀 잡히는 게 있는데 일단 본인이 말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대화하는 것도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정면 응시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걷는 것도 좀 바꿔야 돼요. 걷는 거. 보통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자세가 꾸부정하면 뭔가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항상 딱 펴고 고개도 빳빳이 들고 걸을 때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걷고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런 연습 안 하면 사회에 나오면 계속 이용당해. 네. 그래서 자세 교정, 말하는 방법,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하기. 평소에 좀 연습을 해놔야 돼요. 평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바꿔나가서 또 나가면 또 그만둘 거예요. 또 바꿔 나가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의사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거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이게 그런 거야. 나도 저런 적이 있어서 어릴 때 나도 꾸부정하게 걷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얼굴 못 쳐다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바꿔 나갈 수밖에 없어. 이건 뭐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하잖아요. 약한다고 뭐 사회에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난 나고자 되는 거야. 내가 강해지고 내가 남들한테 주눅들면 안 되고 내 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나도 살아남아요. 내가 약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이걸 안 바꿔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좋게 얘기했다. 당연히 본인이 약하니까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좀 의사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기분 좋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멘탈이 약하니까. 그래서 겉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순두문이. 겉으로 내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 죄송한데 체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이런 분들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좀 말랐다거나 굉장히 뚱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남자분이죠. 84kg 뚱뚱하네. 그럼 살도 빼고 좀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남자가 자신감 키우기 가장 좋은 건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제대로 한 적 있어요. 운동 같은 거 뭐 헬스장 가가지고 뭐 덤벨 같은 거 든다거나 아니면 뭐 좀 이제 크런치나 뭐 스쿼트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맘 잡고 해본 적 있어요? 특히 남자들 세계에서는요, 좀 뭔가 있잖아요. 둔해 보이면 안 돼요. 복싱으로 다이어트 쪘다고요? 그럼 빼요, 다시. 예, 운동해요, 운동. 헬스에 헬스. 운동해요, 운동. 예. 좀 체격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요. 왜냐, 운동을 하면 사람이 이제 몸이 변하잖아. 내가 샤워하고 나고 이제 벗은 거 보면 이제 어깨도 발달되어 있고 이제 가빠도 좀 튀어나오고 근육도 생기고. 그럼 사람이 원래 자신감이 어떤 사람 자신감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운동할 때 힘들어요. 아, 저런 분들은 맨몸 운동 힘들어요. 저런 분들은 맨몸 운동 힘들어요. 의지가 약한데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적 의지가 강하신데 맨몸 운동 하면 좋은데 저분은 누가 관리해줄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돈을 주고 PT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님이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 차별받고 이제 갈굼받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님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 보여주니까 그런 거야.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겉으로 봐도 좀 뭔가 좀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예.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미 그 집중력이 안 좋다고 하잖아. 그럼 다 적어요. 그냥 평소에 종이 앞에는 항상 구비해요. 종이 앞에는 항상 들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적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적어. 저런 ADHD 분들 제 방송 몇 번 오셨는데 공통점이 있어. 안 적어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게 없는데도 안 적어. 본인이 주의력이 딸리면 자꾸 적으면 돼. 적으면 주의력 생겨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난 원래 안 돼. 난 원래 저런 병을 앓고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거 알아야 돼.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 좋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럼 펜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소에도 이제 펜이 잘 안 드는데 집중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빨리 까먹어 이게.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바로 적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적고 나서 헷갈릴 것 같으면 다시 또 보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이 사람이 똑똑하지도 않은데 적지도 않으면서 외우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했던 거 또 까먹고 했던 거 또 까먹으니까 이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뭔 것들은 있잖아 확실히 뭐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은 취업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감이 키우는 게 우선이에요. 자신감이 키우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거 되고 나서 뭔가 뭐 이제 좀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대하든가 이런 게 생기지. 처음부터 내가 지금 뭐 일을 해야겠지 마음 먹으면 과거에 또 재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 본인이 잘 살게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는 살 수 있는 걸까요? 물어봤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살려면 평범한 사람이 되면 돼. 근데 평범하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평범한 사람의 능력치를 갖춰야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모습과 어떤 체격과 어떤 조건을 갖춰야 내가 평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평범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 먼저 되자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 돼. 내 나이 대 평범한 사람이 되자. 평범한 사람의 어떤 말투와 행동과 체격을 가지자. 그런 자신감까지 같이 가지자. 이거 되고 나서 뭐 나중에 내가 뭔가 도전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일단 이것부터 키워요. 이것부터 키우고 나서 이제 내가 사람들하고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뭔가 부끄러움이 없구나. 나도 이제 몸을 보니까 예전과 좀 달라졌구나. 힘이 나는구나.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도 내가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고 나서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을 구하든가 해야죠. 일단은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일단 자신감부터 키워요. 자신감부터.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는 지워요. 과거의 트라우마. 님이 또 문제가 뭐냐, 과거의 트라우마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과거는 과거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학창시절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거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트라우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트라우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님이 현재 생활이 힘든 거예요. 물론 본인이 좀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아픈 기억은 꺼내보면 더 아파요. 여러분 상처 같은 거 자꾸 덧 나는 거 뜯으면 더 아프잖아. 그거 마찬가지예요. 들춰보지 마요. 어차피 내가 성인 되고 나서 만나는 사람은 내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과거는 과거다. 이미 지나간 거 되돌릴 수 없다. 과거에 내가 아팠지만 앞으로 안 아프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여쭤보실 거 있습니까? 근데 병원을 가는 것도 저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본인이 근본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분이 멘탈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현재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강해진 연습부터 해요. 강해지는 연습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저한테 연기 있게 이제 사연을 보내줘서 정말 감사하고, 돈을 어떻게, 잠깐만. 이분이 뭔가 산만하다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일단 돈은 나중에 내겠죠. 나중에 얘기했죠. 일단 자신감 키우고 나서 나중에 돈 뭘 생각을 해야죠. 내가 지금 사회에서 오래 정착도 못하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 일단 님은 멘탈적인 부분하고 자신감도, 그리고 사람들 봤을 때 얘기할 때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거부터 좀 어느 정도 정상궤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모으든가 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봐. 지금 내가 생각해봐. 난 지금 아까 뭘 얘기했어요. 이분이 과거 트라우마 극복하고 이제 좀 운동이나 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좀 도전하거나 성취감 맛보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올라갔을 때, 내가 보통 사람과 차이가 없을 때, 평범해졌을 때 내가
뭐 일을 구하든가 해서 이제 뭐 오래 일하면서 돈을 벌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진 사실 난 돈 버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1단계부터 잘 넘어갈 생각을 해. 1단계도 안 넘어갔는데 4, 5단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게임으로 치면 1스테이지를 안 깼는데 어떻게 4, 5스테이지를 건너뛸 수 있어요? 1스테이지부터 공략하세요. 1스테이지. 1단계부터 공략하세요. 1단계 공략하고 나서 2단계, 2단계 공략하고 나서 3단계, 3단계 공략하고 나서 4단계. 이 단계를 내가 확실하게 공략하기 전까지는 그 앞에 단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그 심리학 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예, 심리학 책 같은 것도. 일단은 취업은 좀 뒤로 밀어요. 일하는 거 뒤로 밀어요. 취업에 대한 압박감을 좀 벌고, 좀 내가 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회가 가면 갈수록 좀 냉정해질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좀 더 강해지는 수밖에. 더 이상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닌 마음 강한 순두부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